네, 한 주에 딱 한 번 코인 시장 흐름 짚어주시는 분이죠. 오늘은 엠블록 김용영 에디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미국발 좀 경기 둔화 우려 속에 비트코인 시장도 좀 출렁이는 뉴스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잔인한 8월이 되는 거냐, 뭐 이런 자극적인 기사까지 좀 벌써 나오기 시작하던데 이번 주 코인 시장은 어땠는지 좀 분위기 한번 쭉 훑어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8월은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을 포함한 이 가상자산, 암호화폐가 약세를 보였던 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초장부터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은데요. 일단 주간 비트코인 가격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원화로는 약 1억 6천만 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달러로는 약 11만 6천만 원, 6천 달러대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조정 가능성을 잠깐 언급을 해드렸죠. 그런데 이제 언급하자마자 바로 이제 최근 일주일 동안에 상당히 큰 폭의 조정을 받은 양상인데요. 현재 가상자산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이 기관 투자가들의 매수가 주춤한 것이 이번 조정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한번 주가 가격 차트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역시 최근 한 주간 중에서 가장 이제 주 초가 가장 높았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때는 이제 약 1억 6,500만 원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이때가 이제 3일인데 주말입니다. 원래 이제 암호화폐는 보면 주말에 변동성이 커지는데 이 주말에 약 1억 5,600만 원, 500만 원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퍼센트로 따지면은 약 4%, 3에서 4% 정도 하락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다행히도 주중 들어오면서 약간의 이 등락을 거듭하다가 현재는 지금 1억 6,100만 원 조금 못된 이런 정도로 상당히 그래도 좀 회복을 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달러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약 3%에서 4% 하락을 했었을 때 이게 달러 기준으로는 약 11만 2천 달러예요. 그래서 단기 저점이라고 이제 잠깐 말씀드렸던 11만 달러를 이제 하향하지 않았던 것이 어찌 보면은 상당히 다행인 것이고요. 11만 달러를 이제 하향 돌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래도 이번 주 이제 주 초반 중반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약간의 반등 내지는 이제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제 회복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하반기 들어서 이제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요소는 유동성입니다. 이는 단지 지금 가상자산 시장뿐만이 아니라 뭐 주식시장을 포함한 다른 투자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장 이제 중요시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역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이걸 가장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를 두고 이제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과 여러 차례 지금 갈등설이 지금 불거지거나 여러 차례 지금 거친 공방들이 지금 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현재 지금 가상자산 시장도 이 유동성을 두고 약간의 출렁거리는 상황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지금 비트코인이 이렇게 약간 상승 하락을 하고 상승 탄력이 떨어진 이유는 상대적 소외를 좀 들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에게 상대적 소외라니 좀 아이러니한 단어인데요. 최근 미국의 암호화폐 지원 정책을 살펴보면요.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탈중앙화 금융 이런 분야에 좀 쏠리면서 이른바 스마트 컨트랙트를 지원하는 플랫폼에 상당히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비트코인과 다른 알트코인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스마트 컨트랙트 지원의 유무인데요. 스마트 컨트랙트를 지원하지 않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이더리움과 같은 다른 코인에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는 최근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 부진과도 바로 연결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상승 기조는 하반기 들어서 더 강해져서 12만 달러를 한 차례 넘겨섰고 그리고 이 상승 기조가 올해 연말까지 갈 거라는 것은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다 동의하고 있는 점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 같은 약간의 상대적 소외 때문에 그 상승 탄력이 약간 부진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 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분들에게서는 한번 유념해야 될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다음에는 이제 코인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더리움은 현재 원화로는 531만 원, 그리고 달러로는 약 3,800달러대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비트코인 차트와는 모양이 사뭇 다르죠? 주 초 역시 534만 원대를 기록했습니다만 쭉 하락을 해서 이제 약 460만 원, 465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졌어요. 하지만 이후 역시나 회복세가 가파르죠. 그래서 주 초의 가격대를 지금 거의 회복한 양상입니다. 비트코인은 최근 한 주간을 봤었을 때 주초 가격대를 회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더리움은 지금 거의 회복을 했죠.
이런 부분이 확실히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간에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하락을 했었을 때 주간 저점이 465만 원 정도 되어가지고 530만 원과 비교를 했었을 때 퍼센트로는 확실히 하락폭이 더 큽니다. 비트코인의 3, 4%보다는 좀 더 커서 10%까지 약 10% 정도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역시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이 이렇게 변동성은 좀 더 높습니다만 회복까지는 좀 더 이렇게 좀 잘 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런 것은 보면은 이더리움에는 아직까지도 상대적으로 조금 상승의 탄력이 남아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차트에서 볼 수 있듯이 역시 변동폭이 크다는 것은 투자에 항상 주의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 감소가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이더리움에서도 동시에 나타났다는 것은 계속 말씀드린 차별화에서 약간의 단점으로 좀 작용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 동향은 현재 이 암호화폐의 가격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매수가 줄어든 것, 이것도 한번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주간 가상자산 ETF 유출입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이제 이쪽에 있는 부분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게 이제 이번 주인데요. 지난주에도 그 전주 대비로 했을 때 상당히 유출입이 좀 달라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주는 그 전주와 비교해서도 더 상황이 또 많이 악화돼 좋지 않은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죠. 중앙선을 중심으로 해서 아래쪽이 이제 유출이고 위쪽이 유입인데요. 이렇게 유출이 많은 양상은 이제 올해 상반기 4월 그때 이제 비트코인이 7만 달러까지 내려갔을 시기인데요. 그때 관찰됐던 것인데 그 이후 지금 거의 한 4개월 정도 만에 지금 다시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기관 투자자들의 이제 ETF를 통한 매수보다는 매도에 나서면서 전체적인 가상자산 시장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8월 지금 가장 아래로 내려간 게 이게 8월 1일인데요. 8월 1일 하루 만에 이 주황색의 비트코인 ETF가 빠진 것만 지금 집계를 해보면은 거의 1조 원이 넘게 유출이 됐었습니다. 이렇게 1조 원 넘게 유출이 되면서 8월 1일 이후에 주말이었죠. 주말에 이제 가상자산 가격들이 대폭 조정을 받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지난주에 봤었을 때도 이 파란색으로 보여졌던 이더리움 ETF는 비트코인 ETF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견고한 양상을 보였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역시 이더리움 ETF에서도 빠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제 8월 5일인데요. 8월 5일 날 이더리움 ETF에서 약 6천억 원이 넘게 유출됐습니다. 이런 요인들이 모여서 최근에 주말 조정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그 조정 양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이 차트를 봤었을 때 최근 이틀간은 이제 하락세가 좀 주춤하고 그리고 일부 유입으로 돌아선 것도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에서도 이제 이 이틀 전과 하루 전을 비교해 보면은 이더리움 ETF가 근소한 차이로 조금 더 빨리 유입으로 돌아섰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기관 투자자들은 이제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가상자산 공포 및 탐욕 지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공포 탐욕 지수는 이제 오늘자로 봤었을 때 5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주 연속 60대를 기록하다가 지금 이제 조정 때문에 50대로 떨어졌는데요. 이렇게 이 차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한 달 전에 50을 했다가 그 다음에 50 이상으로 이제 올라갔다가 지금 한 달 만에 다시 50대로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조정이 한창이었던 지난 3월, 4월 때에는 이제 40대까지 떨어졌었는데요. 지금 그보다는 조금 더 나은 양상이고요. 이번 조정은 가상자산 시장에 큰 악재가 있었다기보다는 그동안의 상승에 대한 피로와 그리고 차익을 확보하려고 하는 기관 투자들의 이제 매도 이런 좀 다양한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요. 이 특별한 시장에 큰 악재가 있어서 하락한 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정 양상은 사실 이제 지금 상반기의 마지막 달인 6월에도 이제 한 달 내내 보여준 바가 있었거든요. 이번 조정도 그와 같은 양상을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따라서 이 공포 탐욕 지수도 크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지금 가상자산 시장은 차별화 양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관찰하셔야 되고, 특히 밈코인과 같은 일부 알트코인에서는 이 가상자산 공포 및 탐욕 지수로는 살펴보기 힘든 특정 코인만의 급락이 지금 가끔씩 관찰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테마에 따라서 이제 좀 더 변동성이 높은 시가총액이 작은 가상자산에 투자하시는 거는 당분간은 지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 주 사실 좀 코인 시장이 전반적으로 많이 흔들렸던 한 주이기도 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중 비트코인 같은 경우 좀 1억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대 좀 횡보를 하면서 오히려 이 대장이 상대적인 좀 소외를 겪기도 했다라고 좀 의견을 주시기도 했고요. 그래도 이더리움의 인기가 좀 7, 8월 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주중의 흔들림을 다 회복했다라는 점도 짚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주에 특히 좀 ETF 쪽에서 전반적인 대량 자금 유출이 있었다라는 점을 좀 우려 깊게 좀 보는 투자자들이 많기도 했는데요. 그렇지만 이게 특별하게 이어진다기보다는 단기 좀 차익 실현 관점에 중간에 좀 한번 해결하고 가려는 물량이었다라고 좀 분석을 하셨고, 그 가운데 좀 이번에 역시 코인 시장도 이 금리 방향을 보고 좀 자금을 확실히 좀 투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좀 제 관점에서 좀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상자산 이야기까지 좀 들어봤고요. 이어서 좀 심층 분석으로 좀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투자자분들 굉장히 관심이 많은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좀 지난주에 미국 백악관에서 이 가상자산 정책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고요. 증권거래위원회에서는 프로젝트 크립토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트럼프 3법이 좀 의회를 통과한 이후에 이 정책이 좀 본격화되고 있는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이게 또 어떤 내용인지, 그렇다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난달 7월 30일이죠. 그때 이제 말씀하신 이제 미국 백악관의 가상자산 정책 그룹이 이제 디지털 금융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 강화라고 하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이제 사실 지난 1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같은 제목의 행정명령에 따른 실행 결과입니다. 이게 이제 6개월 만에, 6개월 내에 그 결과를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 6개월을 어쩌면 꽉 채워서 그 결과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상자산을 포함한 새로운 디지털 금융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칠지 이걸 집대성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보고서가 사실 보면은 160페이지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방대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논의했던 사항들을 이제 대부분 집약시켜 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제 새로운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 비트코인의 전략적 비축, 그리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이제 발행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거는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 법안인 지니어스 액트, 그리고 반 CBDC 법안으로 해서 구체화된 바가 있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육성 권고도 역시나 이제 지니어스 법안을 통해서 이제 실행이 됐고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독려, 이런 것들로 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은행과 같은 이제 전통 금융사들이 가상자산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도 이제 포함이 돼 있고요. 하지만 여기에서 가장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탈중앙화 금융이 언급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이 채택하고 있는 지분 증명 방식의 이제 합의 알고리즘과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의 탈중앙화 금융 이제 생태계에 유연한 정책을 이제 적용을 해서 이를 이제 육성 또는 지원하겠다는 것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향후의 탈중앙화 금융시장에 상당한 제도적 지원을 암시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전 바이든 행정부에서 유니스왑과 같은 대표적인 탈중앙화 금융 프로토콜 또는 서비스에 제재를 가했던 것과는 180도 다른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 또 언급을 해야 될 게 SEC가 이제 미국 그 증권거래위원회죠. SEC가 이제 프로젝트 크립토라고 하는 이제 그룹을 출범하고 이에 대한 정책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 크립토는 이제 제도 정립과 규제 완화라는 측면에서 이 보고서와 상당히 유사한데요. 특히 암호화폐의 증권성에 대해서 이전 정부와 대비해서 판단을 상당히 완화를 해서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대다수 암호화폐는 모두 증권이 아니라고 사실 명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ICO와 같은 신규 코인 발행도 상당히 가능해지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거래되고 있는 여러 암호화폐들, 그리고 이 암호화폐에 기반한 여러 프로젝트들도 규제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법적 이런 제재에 대한
우려가 없이 사업을 전개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이제 가상자산 기반 산업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미뤄보면은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육성할 새로운 디지털 금융의 분야를 좀 추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파이, 그리고 탈중앙화 금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좀 많이 언급하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꼽을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탈중앙화 금융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 없어도 은행이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 즉 예금, 그리고 대출과 같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을 말을 합니다. 물론 그래서 이 탈중앙화 금융들은 은행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대다수가 코인을 발행을 하고요. 근데 이렇게 코인을 발행하는 탈중앙화 금융, 대표적인 게 유니스왑을 이제 말씀드렸고, 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에이브라고 하는 이제 프로토콜이 있고요. 네. 이런 프로토콜들이 이제 집중적인 수혜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런 서비스들은 모두 기반 메인넷이라고 부르는 기반 프로토콜들이 있습니다. 이 플랫폼 코인들인데요. 이 중에 가장 대표적인 코인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더리움입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그리고 이 외에 다른 플랫폼 코인, 솔라나나 또는 아발란체 이런 것들을 예로 들 수 있겠죠. 그리고 또는 이제 리플도 지금 이 시장을 새롭게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 측면에서 이런 여러 코인들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미국의 가상자산 육성 정책 이런 내용은 사실 비트코인의 전략적 비축을 골자로 사실 비트코인을 장기 전략 자산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들이 좀 담겨 있기도 한데요. 여기에다가 탈중앙화 금융을 좀 예상한다는 점을 골자로 짚어주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근데 시장을 좀 보자면 최근 주식 시장도 그렇고 이렇게 코인 시장도 그렇고 특별한 추세가 만들어지기보다는 개별 종목들의 장세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편이잖아요. 이 전략적 차원에서의 매수가 나타나면서 그런 관련 종목들이 그래도 좀 시세를 내기는 했는데 사실 이전만큼은 전반적으로 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옥석을 좀 가리는 게 필요할 것 같기도 해요. 어떤 점을 좀 중요 포인트로 보면서 가려야 될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에는 이제 비트코인만 사모으는 상장사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 말고 다른 코인들까지 이제 차별화를 시키면서 그걸 확장시키는 이제 상장사들이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비트코인 상장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다른 코인을 이제 집중 매수하는 상장사들이 등장을 하면서 그 범위도 좀 넓어지고 있죠. 네. 여기에서 특히 이제 비트코인을 주로 이제 매수를 하면서 시장에 가장 강한 충격과 인상을 남겼고 그에 따른 이제 주가 상승이라든지 이목을 집중시켰던 회사가 바로 이제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기업을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스트래티지는 앞서서도 이제 그 이전 주에도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비트코인 매수를 통해서 상당히 큰 주가의 상승을 이제 기록을 했었었고 그에 따른 이제 이목 집중도 역시 가져간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차별화를 위해서 이제 비트코인이 아닌 다른 코인을 이제 매수하는 상장사들 중에서도 이제 대표적인 상장사를 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샤프링크 게이밍이라는 회사와 비트마이너라는 회사를 들 수 있는데 이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코인은 바로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이죠. 예, 그리고 이 상장사들 뒤에는 이제 아크 인베스트먼트라는 투자사가 있고 그리고 특히 샤프링크 게이밍에는 이더리움의 공동 창시자가 이제 의장으로 참여를 하면서 이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이더리움을 매수하는 재무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까지는 이제 이렇게 매수를 했었을 때, 특히 상장사가 매수를 했었을 때 투자자들도 이들 코인에 대해서 잘 알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면서 이 시세 차익에 따른 주가 상승, 코인의 시세 차익이 올라가면은 기업의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거니까요. 올라간 기업 가치는 고스란히 주가에 반영된다라고 하는 생각 하에서 이제 이 주가의 상승을 이제 기대하는 이런 투자가 가능해지는 거죠. 이런 게 가능해집니다만. 그래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까지는 이제 그렇다 할 수 있습니다만 점점 그 대상 코인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지금 이제 뉴욕 증시에서 보이고 있는데요. 시가총액 5위 이 코인 이제 BNB를 사모으고 있는 CA 인더스트리라는 이제 상장사가 있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는 또 6위인 솔라나를 매수하고 있는 디파이 디벨롭먼트라고 하는 또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9위인 도지코인에 투자하는 비트 오리진, 19위인 라이트코인과 21위인 톤을 각각 사고 있는 MEI 파머와 버브 테크놀로지라는 이런 상장사들이 등장을 해서 점점 이제 비트코인 재무 전략이 아니라 암호화폐 재무 전략이라고 하는 새로운 트렌드를 지금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린 이 코인들은 어찌 보면 가장 낮은 게 이제 21인 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두 나름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코인들이어서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는 이제 일부 좀 보장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19인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등장한 이후에 이제 몇 년 뒤에 등장한 비트코인의 계열 코인이라고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매우 오래된 코인입니다. 거의 이더리움의 어깨를 견줄 수 있는 그 정도로 오래된 코인이기 때문에요. 역시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도 이제 플러스 알파를 좀 줄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까지는 이제 일반 대중들께서도 많이들 아시거든요. 하지만 그 외에는 아직 대중적 인지도가 꽤 낮다는 것. 이렇게 대중적 인지도가 낮다는 것은 투자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강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역시 단점이라고 꼽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공통점은요. 여기에서 언급한 코인들 중 상당수가 알트코인 ETF의 후보들로 거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이트코인은 이제 작년 말에 이더리움 위에 이어서 현물 ETF가 나올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다음 알트코인 후보로 꼽힌 적이 있고요. 솔라나 도지코인도 각각 그 후보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현물 ETF가 나와야만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검증된 경로를 통해서 매수를 할 수가 있고요. 이 상장사들의 매수 전략에 따른 기관 투자자들의 추종 매매가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돼야만 이제 이 매수 전략, 그러니까 암호화폐 매수 전략에 따른 주가 가격 상승에 따른 주가 상승이 일어나고 그 주가 상승을 이제 보면서 또한 역시 코인 가격과 연계되는 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ETF가 올라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ETF 매수가 유입되는 이런 이른바 쌍끌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전략이 가능해지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가 가능해지는데요. 여기에서 그런데 현물 ETF가 없으면 이 해당 매수 전략을 썼었을 때 이제 ETF를 통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전략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감안했었을 때는 현물 ETF가 유력한 이제 알트코인들에 대해서는 이런 매수 전략에 따른 투자가 좀 더 효력을 발휘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코인들 지금 예를 들 수 있는 게 뭐 BNB와 톤을 좀 들 수 있겠죠. 이 부분에서는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을 좀 고려하셔서 옥석을 가리시는 것도 투자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역시 종목을 선별할 때에는 현물 ETF 출시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좀 골라보자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전략 전해주신 엠블록 김용흥 에디터와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